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스웨덴 집단 면역 전략을 돌아보다의 발표를 맡은 HK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 HK 연구교수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중국 우한이 대표적이었죠. 봉쇄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심각하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롱한 사회적 거리두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함부로 외출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하고 핀란드 사이에 있는 이 국가입니다. 북유럽의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이죠.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자, 스웨덴에서 이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대응 전략이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책과 대비돼서 집단 면역 전략을 취한 것으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대략 고위험군이 아니라 저위험군, 그러니까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60% 이상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면역력이 형성이 되면 병원체는 더 이상 60% 이상이니까 이른바 먹이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감염병의 전파가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병원균들이 아사하거나 이제 더 이상 감염할 숙주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염병의 유행 자체가 종식되는 상황을 집단 면역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집단 면역 전략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백신이 있을 때 예방주사라고 하는 예방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의 면역력을 늘려놓고 이 감염병의 증가 또 그 전파를 느려지게 하고 종식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집단 면역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웨덴이 취한 집단 면역 전략은 지금 백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감염병에 한정해서 이 사람들은 집단 면역 전략을 채택을 한 겁니다. 왜? 코로나19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병원균이 DNA 기반이 아니라 RNA 기반을 하고 있다. RNA 기반이라는 것은 이른바 변종, 변이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백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병원균에 대해서 DNA라든가 그 구조가 확립이 돼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병원균에 대해서 취하는 것이 DNA 기반인데 지금 코로나19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실제 스웨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65%, 3월 달에는 74%,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에서 집단 면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반면 스웨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100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다, 혹은 미친 실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접근법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레벤 총리에 대해서는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도박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그 보건 정책을 총괄한 앤더스 테그넬, 안데르센 탱넬 다양하게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 이 감염병 학자는 지금도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스웨덴 전국을 강타해서 경제 봉쇄를 취해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감염 바이러스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쇄를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니라 우리는 완화 단계라는 페이지 국면으로 옮겨가 있다. 이미 우리는 완화의 국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이미 완화 국면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자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역 전략을 의도적으로 추구했느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도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스웨덴 정부 또 스웨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절대 끝날 상황이 아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초, 중 학생들을 제외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학교를 폐쇄를 했고요. 처음에는 5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가 50명 이상 공개적 모임을 금지시켰고요. 또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또 70세 이상 고령자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소말리아 등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특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홍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초기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의한 사상자 3분의 1이 요양병원, 노인들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 때문에 두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노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실험이었다라고 비판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 비판에 대해서 테그넬이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습니다. 전반적 전략의 실패는 아니고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웨덴 정부가 상한 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스웨덴은 계속 전략을 옹호하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연자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의 요지는 스웨덴이 일정 정도 실패한 거 아니냐, 전략 자체가 집단 면역 전략 자체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정 정도 있는데 보건당국이라든가 스웨덴 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수잔나 선생의 지적이. 실패이건 아니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법률적으로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가의 잘못으로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그 정책을 선회하거나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가족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스웨덴 정부나 보건당국이 사실상 그들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은 실제로 단거리가 아니라 장기전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스웨덴의 집단 면역 전략은 절대 실패한 전략이고 잘못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유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었거든요. 준비를 해서 사망자, 특히나 이주민이라든가 노인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을 충실히 하지 못했던 점은 충분히 비판을 현재 상황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집단 면역 전략 자체가 실패다 아니냐의 판단은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 환자보다는 젊은 환자들에게 이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스웨덴도 이와 관련해서 집단 면역 전략을 펼쳤을 때 노인과 이민자 집단에서 그러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정부가 예상했던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취약계층보다는 다수를 선택하고 많은 국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생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노동력으로서 충분히 기능 내지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죽음을 스웨덴 정부가 예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견을 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것을 넘어서 계획적이죠. 근데 실제로 거대한 국가 수준으로 가면 굉장히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때로는 문제를 그들 안에서 소화시키고 또 때로는 이른바 불평등도 감내하고 때로는 그 또한 재생산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그런 지점에서는 계획적으로 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려고 집단 면역 전략을 취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